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메일을 통해서 최근 부동산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 분들 중에 이제 공통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KB 부동산 자료를 보게 되면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4,033만원으로 2013년도 4월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4천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3,399만원과 비교하면 약 18.65%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강북 지역에 이제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2020년도였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2020년도였습니다. 이 강북권 대표적으로 이제 노도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민의 주택, 서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지역조차도 이제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더라. 자, 그런데 2021년도 새해 들어서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집값 상승세가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탈서울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자, 통계청 자료, 국내 인구 이동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가 97,545명으로 작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약 14.62%가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지역 간의 이동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 지역도 집값이 대폭 오르면서 이제 자금적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그래도 서울보다 이제 합리적인 경기도 지역, 이 지역들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고요.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으로 이제 경기도에 새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을 만큼 두 지역 간의 그 가격 격차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물론 경기도에도 가격 비싼 지역이 있고 상승을 많이 한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은 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이제 지하철을 비롯해서 이제 도로,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과의 이제 접근성, 자, 높아지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지금 물리적으로 거리감이 뭐 광명이나 안양이나 구리라든가 고양시 덕양구라든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굉장히 인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지역들로 지금 이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같은 경기도지만 좀 외곽 지역, 좀 소외 지역에 있던 분들이 좀 이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공통적으로 좀 많이 물어본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도 안양시예요.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 가격 상승을 아니냐 많이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기도 안양시에도 뭐 신축 아파트 굉장히 비싸고요. 또 이제 월판선이나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지역 또는 이제 인동선이 들어가는 지역들, 자, 그런 지역들 굉장히 지금 가격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보다는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공통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자금적인 여유 상황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고심이 됐던 질문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저라면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좀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좀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안 올라온 부동산은 없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거나 좀 저렴한 주택을 좀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건 어떨까? 좀 갈아타는 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지역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화면은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총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편은 안양시 동안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좌측편은 안양시 만안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안양에도 철도망, 도로망 이런 계획들이 잘 갖춰지고 또 이제 지금 앞으로도 신안산선, 월판선, 자, 그리고 또 주변에 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또는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그리고 또 일단 서울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직주 근접상 이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판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우측편의 위쪽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석수. 자, 석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의 관문 도시로서 이제 신안산선 그리고 이제 도로망, 철도망이 정말 잘 갖춰진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측편에도 또 이제 철도망, 그래서 인덕원역이라고 그러겠죠. 자,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이제 서울 접근성이라든가 그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하고 있는데, 일단 월판선이나 또는 그 인동선 또 이제 GTX 유치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요 지역이 교통의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안에 이 오래된 구도심이 있습니다. 이 구도심에 이제 평촌 1기 신도시가 있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권이라든가 교육 환경, 그래서 좀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일단 거주 환경이 굉장히 뛰어난 인프라를 갖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평촌 1기 신도시, 자,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주변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0 계획, 또 2020 계획, 자, 지금 사업이 활발하게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신축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물건을 프리미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말 가격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금이 부족한 오늘 상담 요청하신 분들, 이 물건을 좀 잡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 플러스 이제 투자 목적으로 또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역적 가치 브랜드도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안양이라는 지역 잘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2030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신축이 될 만한 뭔가 이 물건 자체에 에너지가 있는 거를 좀 취득하는 건 어떨까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재건축 예정단지를 좀 보시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축 예정구역 5개 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항공 계획에 의한 정비 예정구역 재건축 단지 첫 번째 아파트는 석수동 럭키 석수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96번지에 이제 소재를 하고 있고요. 1987년 5월 입주한 35년차 오래된 구축 아파트. 자, 정비 계획 수립 시기는 2021년부터 가능하고요. 올해네요. 자,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2022년 6월 이후부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30평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19일 5억 4,400만 원에 9층이 거래가 됐고요. 자, 그리고 28평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 28일 4억 9천만 원에 7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5억 원 또는 6억 원 이하에서 이제 실거래,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보금자리론 또는 이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입주하는데 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파트는 그 안양동 진흥 5차 아파트, 그래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08-4번지에 소재하고 있고요. 자, 위치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봤던 석수 그 럭키 아파트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요 진흥 5차 아파트 가장 가까운 역사는 그 안양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2021년부터 올해네요. 자,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은 2022년 6월 이후부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평 실거래가 기준을 보게 되면 2020년 10월 15일 3억 9,500만 원에 2층이 거래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6일 2억 9,990만 원에 2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세 번째 아파트는 안양동 안양 프라자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2-2번지에 소재하고 있고요. 자, 이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정비 계획 수립 시기는 2021년부터 올해부터네요. 자,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은 2022년 6월 이후부터 가능한 아파트 단지. 자, 1987년 5월에 입주한 35년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평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23일 3억 5,900만 원에 6층이 거래가 됐고요. 27평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 13일 4억 7,200만 원에 9층이, 그리고 30평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 28일 5억 200만 원에 13층이 거래가 됐다. 자, 네 번째 아파트는 안양동 안양 벽산 아파트고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72번지.
그래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라 보시면 돼요. 가깝게는 지금 현재 안양 1호선 안양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의 특징은 바로 앞에 그 올해 착공 예정인 그 월판선 그 역사가 이 아파트 바로 앞에 이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프라자 아파트 그리고 진흥 5차 아파트 위치가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벽산 아파트는 275세대, 단지는 크지 않습니다. 1985년 9월에 입주한 37년 차 오래된 구축 아파트인데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2021년 올해부터고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은 2022년 6월 이후부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5평 같은 경우에 2020년 6월 6일 5억 4천만 원의 10층이 자 지금 실거래가로 이제 나와 있고요. 29평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 15일 4억 8,500만 원의 11층이 자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비 예정 구역과 이제 상관없이 그 월판선으로 인한 효과를 조금 본 아파트 단지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호계동 럭키 호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70번지 자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고 794세대 1993년 자 1월에 입주한 29년차 아파트고요. 앞서서 봤던 아파트는 80년대지만 이 아파트는 90년대입니다. 자, 그래서 정비 계획 수립 시기는 앞서 있는 아파트보다는 좀 느려요. 그래서 2024년부터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이제 들어가고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은 2025년 6월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사로는 금정역이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4호선과 1호선 그리고 또 이쪽에는 GTX C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깝게 또 위쪽에는 재개발 사업장 융창지구가 있고요. 요번에 입주하게 되는 그 호원지구 바로 이제 평촌 어바인 퍼스트가 이제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 5개 아파트 단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요. 지금 요 아파트 단지들 지금 평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지금 가격 편차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6억 원이나 5억 원 이하의 디딤돌 보금자리를 이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일단 여러분들 그 많이 오른 만큼 또 떨어질 확률도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간 단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분명한 건 이 아파트마다 내재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양시에는 정말 괜찮은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생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더라도 약간의 수리를 하면서 들어가서 거주를 한다 그러면 거주 목적 달성 플러스 투자 목적까지도 좀 달성할 수 있는 좀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